또 계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처음 뵙는 얼굴분들 좀 계셔가지고 되게 반갑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화면 좀 켜주시고 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그 이제 토요일, 오늘이 일요일이죠. 예, 다들 피곤하실 텐데 또 화면까지 키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서로 좀 이 얼굴하고 이름하고 제가 좀 매칭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름만 아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저희 강사 워크숍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어, 잠시만요. 화면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네. 네, 지금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가 네, 저희 SLI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197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기업 교육, 그리고 뭐 평생 교육, 그리고 공교육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코비나 이후로는, 코비나 코비드 19 이후로는, 네, 저희가 이제 공교육 쪽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디지털 역량 강화 이쪽으로 해서 많은 교원 연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캐리스 교실혁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교육청에 저희가 동부, 북부, 서부 작년에 초등 전체 교원 연수를 했었고 또 전북 초등 교사 연수 그리고 강릉, 원주 그리고 창의재단 등등 굉장히 많은 교원분들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 컨소시엄으로 창비, 저희 이제 공문 관련해서도 많이 지금 연락하고 계시죠. 네, 저희 좀 창비랑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번 교육혁신 선도교사 양성 연수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구, 강원, 경북인데요. 이제 실제로 집합 연수할 때 현장에서는 경북과 강원은 창비 직원분들을 만나보시게 될 거고요. 저희 SRI는 대구 쪽에서 만나뵐 수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통일성 있게 그 매뉴얼을 가지고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창비 뭐 잘 아시죠? 1966년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교과서 네, 출판 업체로서 교원 연수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에서 지금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개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승현 교수님께서 이번에 저희 연수 프로그램 전체 과정 자문으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격적으로 초등과 중등에 저희가 분반으로 진행을 합니다. 초등은 쭉 이제 한 링크로 쭉 이제 내려가시면 되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는 10번과 11번을 통합으로 가고 12번 과정에서만 저희가 영수정 그렇죠. 12번부터 15번까지도 그대로 통합으로 갑니다. 네, 저희가 영수정 통합 그리고 영수정 외를 분반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필진들끼리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서로 같이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어떤 원리나 구조나 이런 거는 똑같거든요. 이제 같은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테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해서 중등도 통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링크는 저희가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이따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6번 마무리 과정,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김태령 선생님, 박사님께서 전체 이제 분반 없이 통합으로 다시 모여가지고 듣고 마무리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선도교사 양성 연수, 관심 있으셔가지고 지금 사전 진단, 원격 연수, 저희 오리엔테이션 했던 뭐 그런 것들 혹시 들어오셔서 같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들 이수하신 분들이고 강사로도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 연수에서도 총 40차시를 프로그램이 이제 기획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80%, 총 32차시를 이수하시면 이 프로그램 양성연수 교실 교육혁신 이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본 연수 32차시, 원격 18, 그리고 집합 14차시 이렇게 저희가 수행기관으로서 맡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원격으로는 1번 과정부터 9번 과정, 좀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1번부터 9번 과정이 원격이고요. 지금 지난주에 시작이 됐어요. 네,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10번 과정부터 16번 과정이 지금 이제 집합 연수,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은 집합 연수를 강의해 주실 강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원격 연수의 과정도 이제 알고 들어오시는 게 되게 좋고, 물론 작년에 다 이제 이수하셨고 강의해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제 원격 연수에 특히 저희 수행기관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원격 연수 일정이 노션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에 최대한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좀 들어주시고 본인의 집합 연수 일정에 맞게끔 그 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셔서 연수생들이 어떤 강의를 듣고 오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파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각각의 과정의 간략한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여승현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통합반이지만 영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영수정 반이 있고 그리고 영수정 외의 반이 있고 그다음에 다 같이 있는 통합반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각 반별로 그 특성을 잘 알고 오늘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각 교과 이제 그 교과 교재를 설명하실 때 내가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지라는 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과정은 제가 좀 다른 분에게 미루고, 네, 저희 집합 일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1일차, 저희 9시에 시작하고, 1일차, 2일차 모두 9시에 시작하고, 17시, 5시 PM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첫날은 1차 시, 그리고 2차 시, 총 3차 시, 3차 시의 과정이 오전에 끝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3시, 그리고 이어서 4차시 저희 수업 설계하는 시간이 1시부터 5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저희가 2차시짜리 두 개의 과정이 오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끝나면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이고 이어서 17시, 5시까지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와야 돼요라는 부분은 저희가 정해드리진 않을게요. 보통 수업 준비하시는 그 이제 필요하신 시간들 다 아시니까 최소한 30분 전에는 오셔야 될 것 같고, 보통 뭐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2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실제 집합연수 시작하기 한 일주일 혹은 한 3, 4일 전에 조금 체크리스트, 약간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걸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몇 시까지 집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인데요. 원격 연수 저희 지금 지난주 7월 7일이죠. 첫 시작 스타트를 끊었고 그리고 월수금 원격 연수는 총 세번에 걸쳐서 동일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월수금 월수토 그래서 어제 저희가 4시간짜리 굉장히 힘든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열강해 주시고 또 열공해 주셔가지고 네, 원격 연수 3일이 지났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도 이제 세 번, 월, 수, 토로 첫 번째 1회차 원격 연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7월 21일에 두 번째 2회차 원격 연수가 월, 수, 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방학이어가지고 월, 화, 수, 목. 네,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3회차에서는 2회차랑 네, 제 목소리가 하울링이 돼서 제가 들리는데 여러분들 똑같으신가요? 지금 괜찮네요. 네, 네. 그리고 3회차 원격 연수는 2회차랑 동일한 날짜에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8월 28일 월, 화, 수, 목, 금, 토. 네, 이렇게 방학 일정이어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스트레이트로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1회차에 제일 많은 선생님들이 듣고 계세요. 그래서 초등, 중등 합해서 7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1회차를 듣고 계시고요. 아시겠지만 방학 때는 많이 안 들으시려고 해가지고 2회차, 3회차 원격에서는 네, 숫자가 많이 100명, 뭐 200명 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집합 연수는 반드시 원격 연수를 들은 다음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회차 집합을 듣는다, 그럼 반드시 2회차, 1회차의 원격 연수를 들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다 신청하셔가지고 듣고 계시다라는 점. 네, 그리고 집합 연수는 7월 26일, 그러니까 오늘로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남았네요. 네, 그래서 7월 26, 27, 그리고 8월 2, 3, 그리고 8월 5, 6, 7, 8. 네, 그렇게 해서 총 4번 집합 연수가 진행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번 연수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제 어, 교실혁명을 작년부터 3회차 진행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포커스를 해야 되는 점들이 무엇인지 저희도 이 제안을 준비를 하면서 좀 염두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에서는 이제 교원 역량 체계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연수를 수행하기 거의 한 달 전에 갑자기 교육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빠르게 막 학습하느라고 굉장히 바빴고 그거를 소화하기도 전에 그걸 또 강의해야 되고 강의한 것도 선생님들도 연수생들도 그걸 또 막 이해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굉장히 정신 없었던 것 같은데요. 요번에는 조금 더 교원 역량 체계 중심의 그 이론을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그 이론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원격 부분부터 저희가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연수 방식도 지난번에는 이제 뭐 워크숍, 뭐 프로젝트 중심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는 요 개념이 좀 저희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설계하는 이제 각 과정마다의 수업 설계안을 작성할 때부터 그 관계 맺기, 집중하기, 조사, 정리, 일반, 전이 7단계의 과정 중에서 가능한 한 많은 과정들을 우리 이번에 1차시, 2차시 뭐 이런 과정들을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런 단계들을 최대한 한번 넣어보는 그런 이제 설계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원격 연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런 순서로 지금 많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계 맺기, 동일한 내용 안에서 집중하기, 그리고 정리하기, 일반화하기, 전이하기 이런 것들이 즉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의 그런 과정들을 이번 연수를 통해서 연수생들이 좀 간접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이게 교육부의 지금 의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 이번 연수 설계 과정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이제 실습 저희가 집합 연수는 좀 실습 중심이다 보니까 또 요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넣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원격도 마찬가지였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교육부의 의도가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다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강사 구성면에 있어서도 작년까지는 무조건 교사 100%였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 역량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이론 이런 게 훨씬 더 깊이 있게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도 있었고 그리고 교육부도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전문가를 많이 모셔라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격 연수에 교수진들을 많이 투입을 했고 교수 그리고 또 현장 이제 교사분들, 그리고 수석 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원격을 다양한 강사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연수는 저희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론과 현장의 각각의 전문성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원격과 집합이 강사진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환경, 뭐 운영 체계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저희의 이번 컨셉은 디퍼예요. 디퍼. 네, 더 깊게. 네, 네. 그래서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선생님들 그리고 연수생들 한 명 한 명 터치하는 부분도 더 깊게 했으면 좋겠다. 지난 교실혁명보다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연수생들이 느꼈을 때 내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제 강사진과 또 수행기관의 기관과의 그런 어떤 소통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딥게 커넥팅이 되었다. 모든 부분의 운영과 저희 프로그램 모든 면에 있어서 디퍼가 저희의 컨셉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제 클래스 멘토가 지정이 되어서 각 강사, 각 클래스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번 연수가 물론 원격 집합 총 32차시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는 조금 집합 연수 전까지 저희가 이제 연수생 명단을 받았고 지금 클래스 멘토분들이 모든 구성을 지금 다 금요일까지 완료해가지고 좀 수정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만 지금 다시 받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초에는 월요일까지는 이제 모든 구성까지 완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연수생들 1000명에게 자, 당신은 A반입니다. 뭐 B반입니다. 이제 이런 거를 다 공지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저희 노션에 연수생 노션에 들어오셔가지고 각 반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네. 대구 몇 월 며칠 A반, B반 그래서 거기 찾아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 강사진들하고 이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저희 집합연수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 이제 학습 자료도 좀 올려주시고 또뭐 개별적인 문의도 거기에 연수생들이 뭐 우리 뭐 배우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전에 뭘 하면 돼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강사진들 물론 클래스 멘토 중심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시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그런 소통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원격 연수 전에 사전 학습 단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전 학습 단계 그리고 원격 단계 그다음에 집합 연수 네, 이렇게 되고요. 집합 연수는 뭐 6개 모둠일 수도 있고 또 중등 같은 경우에 교과에 따라 7개 모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건 자유롭게 구성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 3인 1팀 강사인데요. 3인 1팀이 저희가 이제 앞에 10번 그리고 16번을 빼고는 다 이제 2차 시짜리가 세 번의 과정이 있잖아요. 2일에 걸쳐서. 그래서 각각 세 분이 2시간씩 이제 평균적으로 하나의 과정을 이제 맡게 되시고 주강사 맡고 계신 거 외에는 모두 보조 강사로 예, 참여를 해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멘토분의 적극적인 리딩으로 네, 강사진과 연수생 간의 소통이 강화돼서 사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습의 효과를 좀 더 잡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만났을 때 집합에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사전에 좀 노션에서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 집합에서 만났을 때 네,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좀 더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그 데이터들을 미리 숙지하셔가지고 좀 맞춤형 멘토링 이런 휴먼 터치가 좀 현장에서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디퍼 저희 이번 연수의 컨셉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수생 소통방에 그 연수생 소통방 링크를 그때 한번 올려드리긴 했었는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Q&A도 있고 밑에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로 좀 자료들을 좀 올려놓는 건데 아직은 좀 많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클래스 멘토분들도 좀 올리실 거지만 우리 강사진들도 예, 가지고 계신 좋은 자료 있으시면 여기에 좀 올려주시면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연수생들이 와서 사전에 좀 미리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꺼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예, 많이 좀 예, 우리 강사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네,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이제 강사 소통방에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고, 이상이고,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교육부에서 특별히 저희에게 이제 요청한 사항이, 이번에는 만족도, 그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사실은 그 만족도 부분을 가지고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런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밀착 관리 그리고 밀착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우리 강사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지금 교육부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과연 이 사업이 진짜 연수생들에게 얼만큼 만족도를 주고 정말 이런 학습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인지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서 연수생들이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여승현 교수님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 네, 흐름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강사님들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가 해야 되는 이 연수가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실제 연수를 할 때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SLI가 다른 기관과 확실히 차별화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또 체계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지금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SLI와 비상에서, 창비에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또 적극 서포트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아마 조금 차별화되고 만족도도 지금 상당히 높게 원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이제 대면으로 연수를 하실 때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또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그 원격 연수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제 강의보다, 제 그 원격 연수보다 사실은 뒤에 집합 연수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계신 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강 한 강에 대한 그 좀 핵심 질문, 학습 목표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집합 연수에서 어떤 강의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잠시 공유할게요. 네. 화면 보시다시피 이거는 저희 이제 집필지 노션 사이트인데요. 저희가 1 하고 2가 이제 1, 2강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세계 교육과 우리 교육이고, 3번, 4번과 3번, 4번이 이제 공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교육과정 수업 효과에 대한 연결이었고요. 그다음에 6번이 지금 학습생 주도성과 교사 주도성에 대한 부분, 7번이 학습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 8번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5강까지 진행이 되었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 6강부터 원격 연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강씩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면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지금 나뉘어져서 강의가 되고 있고, 5강부터는 중등도 영수증과 영수증 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중등 먼저 갖추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1, 2강에서 윤성혜 박사님이 저희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테크놀로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지금 1, 2강에서는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1, 2강을 하고 3, 4강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영상을 헤리스에서 요구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영상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채팅창에 강사님들 느끼시기에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 많이 줄수록 연수생의 만족도가 높아질지, 또는 영상을 적게 보여줄수록 만족도가 높아질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채팅으로 한번 답을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네, 많다 생각하면 많다, 적으면 적다. 어떤 것이 더 만족도가 높을 것일까? 한번 적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뭐래도 불만이다. 적절하게. 네. 네. 지금 적절하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도 불만, 안 해도 불만, 이렇게인데, 네. 관찰 영상만으로도 만족도가 높다. 지금까지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적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놀라웠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냥 감상만 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채팅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훨씬 좋아하시고, 강의를 하더라도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강렬하게 강의를 하니까, 거의 이제 김수환 교수님 같은 경우 초등에서는 1.8배속으로 강의를 진행하셨거든요. 한 시간을 더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이런 식으로 다르게도 연수생들의 만족도가
될 수 있고, 다시 얘기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또 참여를 많이 하게 하는 거는 생각보다 불만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매 시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연수 자체도 원격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연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서 주는 것도 좋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런 참여가 원격에서 상당히 중요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강의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 4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이 교육 혁신이라는 건 과연 왜 필요한가? 그때 디지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패러다임의 전환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이터치 하이 기반으로 해서 제가 초등 같은 경우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저희가 영상을 필수로 보여줘야 되는 게 있었는데, 개념 기반 탐구 학습과 사회정사 학습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고 선생님들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전반적으로 1, 2, 3, 4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조 강연식으로 연수생들이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데 저희가 목적이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이 디지털 기반, 그 다음에 교육 혁신이라고 하면 교육 혁신이라는 게 결국은 학생들이 더 참여를 하고 교사들이 그러한데 전문성을 발휘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교사의 역할 변화, 이것을 통해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드시 연결을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이 교과서를 가르치는 직업이 아니라 교육 과정을 하는 걸 교실에서 현장에서 실행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깊이 있는 학습 강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그럼 수업할지, 학생들을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철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이제 관통하는 것이 이런 개념 기반 탐구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실질적인 수업 단계들,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가 첫 번째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도구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교육 자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의 톤을 조절을 할지 사실 강사님들도 조금 고민이 되실 지점이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조금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다 포함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와 같은 이러한 맞춤형 학습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도구들을 조금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그거를 선생님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도구에 대한 체험, 그리고 이제 요걸 하고 나서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6번에서는 이제 학생 주도성, 교사 주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시다시피 수업이라는 게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다시 얘기해서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는 수업을 저희가 강조를 했었다면, 이것이 이제 학생들이 더 참여하고 체험하고 삶에 연결을 하는 이런 방식의 수업들이 지금은 더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이 주도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교사가 수업을 재설계하고 재구축할 때 이러한 교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또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OECD 학습 나침반에 있는 학습자 주도성과, 그리고 최근에 나온 티칭 컴퍼스에 있는 교사 주도성, 그리고 요것들을 합쳐가지고 또 공동 주도성,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주도적인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의 방향들을 이제 이 6장에서 6강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특히 근데 앞에 교실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라든지 사회정서 학습이라든지 이런 주도성,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단순히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디지털 기반의 전환이 왜 필요한가, 그 역할은 무엇이고 왜 이것을 꼭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가 강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강으로 넘어가면 이제 학습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 활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가장 큰 변화라고 느끼시는 것이 바로 이제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에 활용해서 내 수업을 학생들에게 실시간 맞춤 또는 수업 전후에 수업에 어떻게 해주고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 선생님들이 이러한 학생용 데이터를 활용하고 대시보드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이러한 것이 상당히 윤리적인 부분과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윤리적 책임이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조금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이제 8구인데요. 이제부터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그래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8, 9번 같은 경우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기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교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교과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 기능과 학생 기능, 그리고 교사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공통 기능에는 소통 지원을 하고 통합 로그인, 그리고 쉽고 편리한 UI UX라든지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이런 UDL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되고 학생에게는 이제 학습 경로와 그다음에 맞춤형 추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안내 그리고 AI 튜터에 대한 소개 그리고 교사에게는 맞춤 처방과 수업 재구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학습 관리에 대한 이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 출판사를 통해서 기존에 작년에 아마 여기 가신 강사님들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상상을 하면서 또는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했었지만 이제는 실물 AI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3, 4학년 군 초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좀 실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8, 9강이 진행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기능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무조건 이거대로 그걸 써야 되고 이 기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게 저는 이 연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나의 교수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기능들이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훨씬 더 자기 상황에 맞게 응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필수적으로 가르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교사가 재구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수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들에서 아마 앞으로 이제 집합 연수들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남은 이제 오늘의 워크숍에서 실제 그러한 집합 연수들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또 저희 엄청난 역대급 리스트 우리 명강사님들께서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각 팀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 부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에스테라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이제 초등과 중등으로 분반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은 여기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되고요. 중등만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반으로 네, 중등 통합반 11번에서 15번 네, 링크로 지금 이동을 네, 새롭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등은 송미사 수석님께서 네, 10번 과정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삼전초등학교 수석교사 송미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집필한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제가 어제 좀 몸이 많이 아팠어가지고, 네, 병원에 갔다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필한 부분은 10번인데요. 이 부분이 집합연수로서 처음으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내용적인 부분을 집필했지만 선생님들께 약간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시작이니만큼 제가 이제 집필한 부분, 앞에 부분은 선생님들만의 강의를 평소에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 할 만한 것들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첫 집합연수에 오신 선생님들이니까 얼마나 또 처음부터 짜증이 나서 오셨겠어요. 주말에 여기 와서 더운 날씨에, 푹 뜨는 날씨에, 심지어 이제 지방이니까 그 연수하는 장소와 집까지의 거리도 상당히 멀더라고요. 새벽부터 이제 출발해서 연수장에 딱 왔는데 날씨는 덥지 찌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주말에 앉아있지 짜증 나셨을 테니까 처음에 뭔가 선생님들한테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먼저 하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저기, 누가 자꾸 체크 표시를 하시는데요. 선생님, 요거 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체크 표시. 선생님, 네, 요거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하게 된 부분, 이거 김선영 선생님, 요거 체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지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차례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개념 기반 탐구 학습으로 쭉 설계를 하게 했는데, 이게 1시간짜리예요. 1시간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을 쭉 풀어내기는 무리입니다. 원래 개념 기반 탐구 학습이란 최소한 10몇 차시의 긴 프로젝트를 쭉 풀어나가는 게 맞는데요. 1시간짜리를 개념 기반 탐구 학습으로 짜기는 사실은 좀 무리라 탐구 질문의 형태와 약간의 포맷만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약 선생님들이 물어보시면 1시간을 개념 기반 탐구학습으로 설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탐구학습을 가지고 왔다. 탐구 질문의 형태만 가져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크 표시 어떻게 안 지워질까요? 이거 SLI 그 측에서 좀 지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의 핵심 역량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수업의 하이터치를 성찰하고 개선점 도출하는 거랑, 그다음에 역량 진단으로 자신의 강점과 필요한 역량 확인 지속 요 부분인데요. 사실 요 E3 부분은 다른 연수에도 계속 중복돼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 G2 부분이 저희 연수에서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탐구 질문을 보시면요. 이제 저희 전체의 탐구 질문입니다. 1시간 동안 수업의 탐구 질문은 강점 인식은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의 발현으로 이어지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사의 강점을 찾고 강점 기반 교육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인데요. 저희가 사전 설문에서 선생님들한테 캐리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실혁명 관련해서 이제 본인들의 역량을 진단하게 하고 그 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자신의 강점을 도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검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강점을 도출하는 그런 검사는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의 교실 혁명 역량 중에서 무엇이 뛰어난가, 무엇이 조금 부족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역량 검사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강점을 찾는 것과 연계해서 이번 수업을 풀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반 학생들의 강점 기반 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강점 기반 코칭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연수를 한번 짜보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강점이란 무엇인지 해서 이 강점
역량 진단을 통한 교사의 강점을, 요건 이제 캐리스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량 강점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요 위에 두 가지가 조금 갤럽이랑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요 두 가지가 조금 무료이면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 요런 것들을 사용해서 나중에 한번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강점, 역량 두 가지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홈페이지를 좀 체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식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미리 하셨던 교원 역량 자가 진단님 홈페이지입니다. 교원 역량 자가 진단은 저희가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미리 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저는 다 5점 만점으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이 다 꽉 찬 육각형으로 나왔지만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나오셨을 거예요. 그 요거를 이때 요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선생님들한테 다시 선생님들 여기 지식센터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여기에 자가진단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의 진단 결과가 나타나는데 요거 지금 저랑 같이 함께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들의 역량 평균이 여기 점수가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 그룹 평균도 쭉 나올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역량 평균이 이 까만색 짙은 글씨가 선생님들의 개인 역량 평균이에요. 이 평균이 비교 그룹 평균과 어떻게 다른가요? 뭐가 높고 낮은가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위 역량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상위 역량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한번 살펴보게 하고요. 우리가 여기 살펴볼 역량은 상위 역량이라는 점을 선생님들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점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 역량이 아니라 상위 역량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역시 캐리스에서 나오는 선생님들의 진단 결과예요. 진단 결과 몇 점 정도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비교 그룹별 나의 역량 점수. 그래서 나의 역량은 비교 그룹 어떤 역량이 나의 상위 역량인지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총 이렇게 A, B, C, D, E, F, G의 역량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뭐가 나의 역량 중 뛰어난 역량인가? 요거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연수 전에 진단한 나의 역량 중에 강점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러면서 나의 강점 역량을 패들렛에 한번 적어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점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선생님의 강점을 활용한 교육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패들렛에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역량이 강점이세요? 그 다음에 그 강점 역량 중에서 그런 역량을 활용한 교육 사례를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패들렛에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지금 패들렛 링크가 여기 보이시나요, 선생님? 패들렛?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이번 수업 시간에 활용할 패들렛을 그냥 한 방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거 맞죠, 선생님? 패들렛.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들어갈 패들렛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여기 더하기를 누르셔서 나의 강점과 강점을 활용한 교육 사례를 등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 패들렛에도 들어가시고 요 패들렛에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 패들렛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좀 어려우니까 하나의 패들렛에 이걸 모아놓고 선생님들 나중에 한꺼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가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글 쓰기 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각 모든별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실 거예요. 개인의, 이런 강점이 개인의 역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면 뭐가 좋은지, 선생님들이 지금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는 걸 했잖아요. 본인의 강점 인식이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강점을 인식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는 요 브릿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면은 효능감이 증진이 되고, 뭐 스트레스 관리 및 회복 탄력성이 증진되고, 전문성 개발 뭐 방향이 설정되고, 이런 거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기의 강점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잘하는 일을 통해 성과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할지 명확해져서 전문성 개발의 방향이 향상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교사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강점을 인식하면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그럼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학생 이해 및 강점 코칭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교사가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각자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인정하는 데 능숙해지고, 이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개별화 코칭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점 기반 코칭이란 사실은 마틴 셀리그만이 만든 긍정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교육은 약점을 개선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아이가 이게 부족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이 아이가 이 약점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는 교육이었는데요. 이 강점 기반 코칭은 그것보다는 개인의 강점을 발견하고 활용해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코칭입니다. 그럼 이번에 강점 찾아보는 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역량 진단을 사전에 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강점을 찾아봤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 중에 언뜻 보기에는 별 특별한 재능이 없어요. 얘는 너무 평범한 그냥 아이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반짝하고 빛을 발했던 그런 학생이 없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그 아이의 진짜 강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찾아보라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제가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용한 관찰자인 아이, 그다음 엉뚱한 상상한 아이, 그다음 늘 솔선수범하는 아이. 보면은 우리 교실에 항상 있을 만한 아이예요. 조용한 관찰자. 이 아이를 보시면 발표는 잘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아이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막 애들이 막 싸우는 것도 거기에 잘 끼지도 않고요. 나중에 조용히 그 아이들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이죠.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 우리 반에 꼭 한 명씩은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강점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림도 잘 못 그리지만 좀 상상력이 엉뚱해요. 그리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거 그리라고 하면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좀 특이한 형식으로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보통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해서 맥을 딱 끊어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꼭 한 반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이 아이의 강점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아이. 이 아이는 공부는 평범해요. 근데 친구들이 뭘 도와달라고 하면 참 잘 도와줘요. 그리고 선생님이, 야, 교실 너무 지저분하다. 막 이러면은 먼저 나서서 교실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꼭 교실에 한두 명씩 있잖아요. 우리 눈에 팍 띄는 아이는 아닌데, 이런 아이들의 강점을 한번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예, 이 아이들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명의 페르소나를 제가 아이들한테 그 선생님들께 드리고, 이 아이들의 강점을 선생님들이 모든 별로 의논을 해서 패들렛에 한번 적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방금 얘기한 요 두 번째, 요 패들렛이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네, 이거를 제가 모든 별로 한 개씩, 그래서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모둠에 각각 패들렛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의논하셔서, 민지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준호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다, 지혜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모든 별로 의논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다시, 예, 이렇게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밑에 시나리오에도 써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별로 강사님 안 정리를 하고, 보입니다. 네?
헤드렛 화면이 안 보입니다. 아, 패들렛 화면 안 보이셨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잠깐 패들렛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패들렛 화면 되게 중요했는데. 네. 공유해서 이렇게 패들렛 화면을 제가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1번 모듬, 2번, 3번, 4번, 5번 모듬으로 이렇게 패들렛을 만들어놔서 선생님들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글을 모듬별로 의논해서 민지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 준호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 주혜는 이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 모듬별로 얘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듬별로 발표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가면요. 네, 이렇게 패들렛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별로 찾아낸 학생의 강점을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강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렌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여기 시나리오에도 제가 써놓긴 했는데요. 강점을 바라보는 다양한 렌즈, 그러면 성격 강점과 재능 강점, 그리고 역량 강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성격 강점, 저희가 보통 강점이라고 하면은 뭐 공부를 잘하나? 아니면 이 아이가 특별하게 뭐 엄청 잘하는 게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호기심이라든가 뭐 창의성이라든가 친절함, 뭐 인내심, 뭐 리더십, 유머 이런 것들도 이 아이들의 인간으로서 발휘하는 긍정적인 특성으로서의 성격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긍정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보편적인 강점이고요. 모든 아이들에게 존재하고 쉽게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 속에 나타난 뭐 민지의 친절함이라든가 뭐 지혜의 배려심이라든가 준호의 호기심 이런 게 다 성격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재능 강점. 이거는 우리가 되게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잘 찾아낼 수 있는 강점이죠. 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거나 운동적인 재능이 뛰어나거나 뭐 이 아이가 추리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이런 거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량 강점입니다. 이런 거는 특정 과제나 학습 상황을 해결하고 필요하는데 학습 때 꼭 개발된 능력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거나 협업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뭐 발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 또 모둠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강점들이 있는데 이런 렌즈를 통해서 강점을 확인해보고 이런 강점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선생님들께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강점을 보는 렌즈까지 특별히 다시 말씀드린 이유가 있죠. 우리 반 학생들의 강점을 조사하고 이 아이들을 강점 코칭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강점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강점 렌즈 또 이제 연결을 해서 성공 경험을 관찰하는 게 강점을 파악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거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떤 강점을 발휘했는지 예를 들면은 수학 문제집 3단원을 풀이를 했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 끝까지 고민하면서 풀이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 아이가. 물론 이런 아이가 많지가 않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몇 명 있잖아요. 끈기의 강점이다. 또는 긍정적인 행동. 뭐 친구를 잘 도와준다거나 얘가 공부는 잘 못해요. 근데 친구는 참 잘 도와줘요. 혹은 모든 활동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내요.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솔선수범을 해요.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긍정적인 행동도 관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르는 것을 잘 물어본다거나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던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극복하려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것을 어려운 극복 과정을 관찰을 통해서 얘들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 기반 코칭의 단계를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개인의 강점을 식별해보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동기를 부여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향상하면서 마침내 전인적 인성을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이게 강점 기반 코칭으로서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점 보완이 아닌 강점 활용을 통해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개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도 우리 강점 기반의 코칭을 한번 해보아요라고 선생님들을 좀 이끌어내는 요 방향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수업 시간에는 뭘 쓸 수 있을까요? 아까 이거를 다 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요거는 강점 기반 코칭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는 개별 맞춤형 코칭 전략 3단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강점의 발견 및 인정이에요. 교사가 학생의 강점을 명확히 찾아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인정을 하고 이를 칭찬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지혜야, 네가 이런 친절한 행동을 해줘서 너네 선생님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고 두 번째, 그 강점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반에 되게 문제아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6학년 담임했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아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칭찬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칭찬을 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제가 교직 생활에서 몇십 년 동안 교직 생활을 정말 자신 있었던 게 제가 아이들 칭찬 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칭찬 폭격기였습니다. 그거 하나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아이가 청소를 좀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야, 철수야, 너 진짜 청소 참 잘한다. 선생님이, 너 청소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꼼꼼한데?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얘가 되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학교 생활하면서 칭찬을 받을 일이 없었던 아이였거든요. 선생님한테 인정받았던 게 기분이 좋았고, 그러니까 그 순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아이한테 선생님 자리 좀 지저분한데 청소 시간에 네가 선생님 자리를 좀 쓸어줄 수 있겠니? 라고 부드럽게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그럼 제가 뭐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철수야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제 자리를 이제 쓸어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아이의 강점을 강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좀 대대적으로 지금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얘들아, 지금 우리 철수가 선생님 자리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를 잘할 수가 없어. 너네 와서 좀 얘가 하는 거 좀 배워봐. 그럼 이제 애들이 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깔끔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와, 진짜 잘했네. 막 그러니까 얘가 좀 으쓱하면서 너무, 야, 나 이렇게 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으쓱으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한테, 저기 구석에 가면 청소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너가 가서 거기서 시범을 보여주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가서 철수가 어떻게 쓰레받기질 하는지 좀 잘 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른 가서 거기를 쓸더라고요. 애들이 가서 구경을 했습니다. 얘가, 친구들이 자기가 하는 걸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으쓱하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아주 작은 사례입니다. 근데 강점을 확장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이 아이가 한번 남한테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아이에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조금씩 더 자기의 다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좀 더 잘하는 부분을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학교 생활에 조금 흥미를 가지고 자기가 친구들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친구들보다 이런 걸 조금 더 잘해서 친구들에게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3단계를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강점 코칭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데요, 선생님들께. 그래서 제가 도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 강점을 발견하고 이거를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이 주셔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성장을 지원해서 강점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실습 사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반 학생 중에 한 명의 강점을 파악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각 모두머는 각자 자신의 반 학생 중 한 명을 정해서 그 학생의 강점을 모두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별로 각 학생이 설명한 학생 중 한 명의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이 한 4명, 5명 되죠. 그럼 4명의 5명 중에 이제 의논해서, 선생님의 그 학생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의 학생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학생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모둠에서 한 명의 학생을 뽑으면은 그 모둠 뽑힌 선생님이
우리 반의 금쪽이 누구는요, 누구는 이런 애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겠죠. 그럼 모두먼들은 그 학생의 적절한 코칭 문구나 활동 아이디어를 같이 의논해서 그걸 적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음, 잠시만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패들렛이, 예, 요 패들렛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패들렛을 처음에 공유 보여드렸었는데 아마 이 패들렛이 공유가 안 보여졌었나 봐요. 네, 패들렛 지금은 보이시죠? 네, 이 패들렛을 보시면 제가 처음에 공유 드렸던 패들렛이 이 패들렛이에요. 선생님들한테 처음에 이 공유에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면 나의 강점과 강점 활용 교육사를 적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패들렛에 들어가서 이제 각 모둠별로 이제 제가 시나리오 적어드렸던 페르소나 세 명의 아이의 페르소나를 썼었잖아요.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아이들의 강점을 한번 파악해 보게 했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반 콩쥐. 그러니까 이거 콩쥐는 그냥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너무 올드하긴 한데요. 네. 이 아이들의 그 강점 기반 코칭 전략을 이제 이렇게 모든 별로 적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공유가 잘 되고 있네요.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1, 2, 3, 4, 5 모둠으로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그래서 학생의 닉네임, 이 실명을 쓰면 안 되니까 그 아이 닉네임 쓰시고 몇 학년이고, 강점은 뭔지, 그다음에 1단계, 강점 발견 및 인정, 강점 인정해주는 코칭 문구나 행동을 선생님들 모둠별로 의논해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강점 강화 및 활용을 모둠별로 의논해 적어보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 강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코칭 문구나 활동 아이디어를 적어 보시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모든별로 당연히 발표를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의논할 시간을 조금 주시고 이제 모든별로 발표를 하시라고 하면은 이제 잘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든 별로 우리가 실제 우리 반 아이를 대상으로 이렇게 코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3단계를 한번 전략을 짜봤어요. 그럼 이제 강점 코칭과 우리 교육의 미래를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여기 시나리오를 보시면 강점 기반 코칭이 강점 기반 교육이 약점 보완 위주 우리 교육에 어떤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 코칭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무엇일까? 제가 총 4가지 정도의 토론 질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토론 질문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그룹별로 토론 후에 정리해서 발표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그룹별로 토론해서 정리해서 발표해 보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놓긴 했어요. 패들렛을. 보시면 이 패들렛 창에서 잠깐만요. 뭔가 네. 요 패들렛 창을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시간짜리다 보니까 요거까지 선생님들이 의논해서 여기 패들렛 창에 들어가서 뭐 요거를 모둠별로 쓰고 이거를 또 공유하고 이러는 거는 조금 시간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시간이 빨리 되시는 분은 하고 아니면은 안 하고 넘어가셔도 그냥 모둠별로 발표 정도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는 이제 대미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강점 코칭이 우리의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아, 참, 이게 4가지 질문이니까요. 이제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각각 다른 모듬별로 다르게 토론 질문을 주시고, 토론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보시고, 모듬별로 다르게 발표를 하신 다음에, 이 탐구 질문은 이제 총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점 인식은 개인의 성장과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의 발현으로 이어지는지 요거는 이제 마지막 정리니까 선생님들이 개별로 탐구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을 아까 그 전체 패들렛에 또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 올리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질문이 만약에 하기가 좀 시간이 애매하면요. 여기
요 탐구 질문이랑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바로 그냥 마지막 최종 저희의 시작할 때 저희가 물었던 탐구 질문 있죠. 그래서 이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마지막에 탐구 질문에 대한 답 여기다 달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발표하고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해봤고요. 패들렛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공유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들렛 주소를 제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이게 제 개인 패들렛이어가지고 SLI 계정을 활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뭐 선생님들 수업이랑 겹치고 그러면 이게 막 이게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계정에서 이 패들렛을 편집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 계정이다 보니.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인 계정이나 아니면 SLI 계정으로 이 패들렛 형태는 제가 그대로 그 캡처를 해가지고 PPT에다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대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패들렛 있잖아요. 패들렛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 패들렛을 하나의 패들렛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패들렛 그 쉽게 들어가는 주소 아시죠? 비틀리로 이렇게 쉽게 단축 주소 만들 수 있잖아요. 비틀리 주소 만드셔가지고 선생님들께 공유하시고 노트북이니까 선생님들이 아마 QR코드로 들어가기 좀 힘드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노트북 가지고 연수를 많이 해보면. 그래서 비틀리 주소 만드셔서 선생님들께 공유하시고 처음에 그럴까요? 제가 패들렛 주소 공유해 드릴까요? 제가 그러면은 그 강사창에다가 제 패들렛 주소, 비틀리 주소 공유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채팅방으로 공유해 드릴게요. 채팅창에 공유해 드리면은 꼭 복제하셔가지고 쉽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나중에 수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님 감사합니다. 질문이 좀 있는데요. 네, 저희 이 시간 동안 혹시 뭐 유료든 무료든 강점 진단을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진단을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 수업을 좀 진행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저희 강점 진단이요, 무료로 하실 수는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두 가지 사이트가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미리 해오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미리 해오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음, 하시면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요, 여기 앞에서 이미 선생님들이 요거를 해오셨잖아요. 요거는 저희 캐리스에서 미리 사전에 해오도록 꼭 해오도록 하셨으니까 예, 역량 역량 진단 얘기하시는 진단이요. 거죠? 요 역량 네네. 진단에서 A, B, C, D, E, F, G 중에서 이렇게 높은 그룹이 나올 겁니다. 높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에서 선생님의 강점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근데 강점에서 활용한 교육 사례를 그냥 얘기해 보세요 하는 걸로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네, 사전 역량 진단 결과는 네. 연수생들에게 결과가 공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캐리스만, 제가 요거를 본인이 캐리스에 직접? 예, 보실 수 있어요. 캐리스에 들어가시면요. 자기의 역량 진단 결과가 본인에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잠시 화면 공유를 해드리면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었네요. 지금 만약에 강점 진단을 해보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사이트 중에서요. 이 사이트 중에서 요거랑 요거요. 요게 좋더라고요. 요게 좋아요. 이게 무료이기도 하고, 예, 하이파이브요. 하이파이브. 예, 무료이기도 하고, 예, 직접 강점해보면 좋은데, 이거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는 게, 이게 시간이 꽤 걸립니다. 수업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려서 하려면은 미리 해오도록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틀림없이 안 해온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 해오고 누군 안 해오면 어차피 안 돼요. 근데, 이 강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미리 해오도록 저희가 캐리스에서 안내가 나가기도 했고, 또 이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해오신 선생님들도 한 3, 4분 정도의 시간 주면 금방 하실 수 있어서 요거를 보고 요 최종 마지막에 이제 상위 역량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는 그냥 다 오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오로 나온 거고 누군 오 요거는 5, 요건 4, 요거는 3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요 A, B, C, D, E, F, G의 역량 중에서 선생님들께서 선생님들의 강점 역량은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한 역량 중에서 선생님들의 강점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나는 좀 윤리적인 실정이 많이 나왔다. 아니면 수업 실행이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수업 실행에서 선생님의 강점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어떤 교육 사례랑 연결지어서 좀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패들렛 내용에 적게 하시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요거 자체를 좀 역량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좀 역량 자체를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선생님들이 성격이라든가 아니 선생님들이 평소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부분을 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그냥 선생님이 강점으로 생각하셔서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난 평소에 애들한테 뭐 학습 지도는 좀 잘해. 난 부진화 지도는 좀 자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네네, 선생님의 강점을 좀 알겠습니다. 네. 찾아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사전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10번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네, 연수생들이 지금 사전 역량 진단은, 네, 이거는 무조건 수료를 참석을 해야지만 이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차시 네, 사전 진단이라는 원격 연수를. 그래서 지금 네, 한 80% 이상은 다 했어요. 네, 80% 이상은 네, 다 했기 네, 때문에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그 교원 역량 그거 링크를 좀 소개를 해 주시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진단을 대부분 참여를 하셨으니까 그거 결과값을 좀 보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하시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캐리스에서요, 선생님들이 그 사전 역량 진단한 거를 반드시 이번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그래서 연수의 교육 과정에서 그 사전 역량 진단 선생님들이 한 거 있죠? 그거를 이번 시간에 반드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그걸 이제 선생님이 강점으로 가져오셔서 이제 학생 강점 코칭으로 연결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네, 질문 있으신가요? 캐리스에서 하는 건 영양검사인 것. 네, 맞습니다. 네. 네. 캐리스는 교원 역량 체계를 기반으로 한 역량 사전 검사이고,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강점 검사는 별도의 외부 기관의 예, 그 조사인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별도입니다. 강점이라는 게요, 강점 검사 그 기관에 몇 개 올려드리긴 했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캐리스에서 저에게 추천해 준 그거긴 해요. 하지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강점이라는 게 그 교실 혁명 그 역량 중에서 선생님들이 특별히 높은 점수로 나온 그것을 선생님의 강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지금 캐리스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네, 지금 중등에서는 지금 뭔가 유료든 그 강점 진단을 작년에 이제 교실혁명 했을 때 참여했을 때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네. 있어서 조금 그 진단을 좀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에서 뭐 유료든 뭐든 좀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교실혁명에서는요, 그거를 의무적으로 첫 시간에 해줬어요. 근데 이게 네네. 외부 기관을 아예 불러와서 그걸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약간, 다양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그 문제가 조금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거를 빼고, 아예 캐리스 자체적으로 이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해리스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교원 역량 그 네네, 진단인 맞아요. 거고, 예, 네. 강점 진단은 지금 이제 수행사에서 뭐 유료 기관, 외부 기관을 사용을 해도 되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유여가지고, 저희는 일단은, 하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는 이제 스트렝스 5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게 보고서 양식으로 이렇게 다 분석이 되어서 나와지는 게 또 좋았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었긴 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도 그거를 해야 되나? 유료 음, 버전으로. 지금 중등 쪽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음, 요구가 좀 있어서 한번 초등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볼게요. 무료 버전을 그냥 할 것인지. 네, 네. 작년에는 아예 전문가가 나왔어요. 그렇죠? 네, 네, 외부기관에서 맞아요. 전문가가 와서 네. 결과값을 직접 이렇게 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전체 2차 시의 과정을 아예 외부 기관에서 와서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이 1차 시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의 그 진단 결과값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한번 앞으로 활용 그런 그리고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준비하실 수 초점이요. 있어요. 선생님의 강점을 찾는 게 주 초점이 아니라 학생들의 강점을 코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강점을 찾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강점을 찾고 그 강점을 아이들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게 주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점을 찾는 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번 수업 시간의 초점. 예.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저희가 네, 다음 신권익 수석님 네,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은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 정서 성장 지원이고요.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나서 목차 보시면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네, 역량 체계는 다음과 같고요. 네, 탐구 질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번은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이 학생의 마음 돌봄 역량을 어떻게 신장시킬지, 그리고 학습, 감정 관리, 행동 변화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교사는 어떤 방식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 이렇게 강사님을 위한 팁이라고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는 그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이 탐구 질문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학습 목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반화와 연관 지어서 이 탐구 질문에 대한,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거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이 강의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AI 디지털 교육이 중요하지만, 뭐, 감정이나 마음 돌봄, 사회 정서 교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AI 디지털 교육과 연계해서 감정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학생의 성장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네, 요 사회정서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디지털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또는 이에 대한 질문이 종종 나왔던 걸로 AI 디지털 교육과 보완적인 성격, 학생의 성장을 좀 감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탐구 질문과 연계 형서 다음과 같고요. 네, 처음에 시작은 나 그리고 우리 이야기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뭐 교사 또 우리 반 아이들의 모습을 좀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교사로서 최근의 마음 또는 1학기 때의 마음은 어떻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학생과 함께 하면서 조금 본인이 겪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학생의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학생을 코칭하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게 되는데요. 네, 관련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학생이었고 그 학생의 상황은 어땠는지. 두 번째는 목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 또는 교사 본인의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었는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 또는 교사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했는지. 아이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다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는지 또 어떤 배움을 얻었는지를 선생님들과 함께 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좀 강사님들의 선택에 따라서는 뭐 서로의 교실 이야기, 수업 장면 이야기, 또는 올해 좀 특정 아이, 예를 들어 마음이 더 가는 아이나 더 알고 싶어지는 아이 등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같이 나눈 다음에 선생님들의 서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분이 좀 공감이 갔는지, 또는 그 어려움이 어떤 부분에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 또는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좀 인상 깊었는지,
우리 교실에 어떤 모습을 적용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조금 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마음 돌봄, 통합과 학생 성장이라는 소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아이들의 표정 속에는 그 뒤에 다양한 감정이 있고요. 교사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다양한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감정 알기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정은 단순하게 감정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습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한 감정에 휩싸이면 고차원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교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이 된다면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감정 지능을 잘 아는 부분은 서로 관계를 이끌거나 학습적인 측면에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연계를 시켜주시면서 감정이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구글 설문지를 하나 제가 포함에 넣어놨습니다. 이 구글 설문지는요, 간단하게 구글 독수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감정 상태,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지입니다. 네, 이거 인천에서 개발된 사회정서학습 자료와 연계돼서 개발되어 온 자료고요.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폼을 어떻게 복사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참여한 구글 설문을 어떻게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거 활용하실 때 단순하게 선생님들 이렇게 감정 상태와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도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감정 알기가 되게 유행처럼 많이 번지고 있는, 또는 감정의 변화가 있다라는 정도로 많이 그치는데요. 이번 저희 교실혁명 또 이 부분에서는 그런 나의 감정의 변화가 또는 건강 상태가 수업 참여할 때나 다른 친구와 관계 맺기 있어서나 또는 선생님과 관계에 있어서나 학습이나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나누시는 게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좀 우울했을 때 학교 와서 뭐 수업이 잘 되지 않았다. 좀 친구 예를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감정의 변화, 건강 상태 생활과 학습 장면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주시면 되고요.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설문지 복사하는 방법 등을, 선생님 혹시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선생님 지금 어떠세요, 소리가? 계속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잘 네, 지금, 들리는데. 네, 마이크 시험 중에 있습니다. 네, 어떠신지. 아, 혹시 계속 중간중간 잠깐 끊기나요? 끊기세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계신데, 것 같은데. 지금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혹시 지금 좀 어떠세요, 선생님? 한번, 네, 계속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앞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정을 계속 다루고 있긴 하는데요. 제가 광역시 교육청에서 개발된, 이거 나의 감정 바로 알기 체크리스트를 좀 포함시켜 놨습니다. 요 구글 설문지 형태를 통해서요. 학생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이제 기분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동영상, 그리고 어떻게 파일을 복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활용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사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분인데요. 최근에 학교에서 감정 알기를 많이 이제 사회 정서 학습 관련돼서 사용하시는데 단순하게 나의 감정을 체크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나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한 시간 후에
감정은 어떤지, 집에 갈 때 감정은 어떤지. 근데 사실은 감정을 아는 거에 중요한 부분은 나의 감정의 변화가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여러 가지 장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선생님들의 감정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강사님들이 선생님들의 감정 변화를 한번 보여주시고요. 더 중요한 건 나의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의 이런 감정의 변화가 지금 연수 장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감정이 실제 수업 장면, 교우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걸 한번 좀 강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동영상도 안에 나와 있고요. 네, 다음은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슬라이드를 일부분 넣어놨습니다. 최근에 학생들이 주관적인 행복감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대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경험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정신건강 또는 마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요. 네, 높지 않은 이유 중에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일종의 낙인 효과 또는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또는 성인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이 낮다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2025년 1월 10일 네, 교육부에서 네, 보편적 마음 건강 교육이라는 것을 중요한 교육적인 방침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전에는 학생 마음 건강을 키우고 교사의 마음 부담을 줄이는 학생 맞춤형 마음 건강 통합 지원 방안이라는 것도 만들어냈는데요. 즉 이런 과정에 이어서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모든 학생이 나를 이해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마음 돌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모든 학생이 사회 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서 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학년기 활동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하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갈등을 적절하게 다루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올해부터 전국에 좀 보급돼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전인교육 일환으로 진행됐고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정서적 덕목을 배우는 것, 그리고 정신 건강 또는 마음 건강 인식을 키우는 것,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성장, 그리고 체계적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연수 노션 중에 아카이브 부분에 사회 정서 학습이 있고요. 이 부분에 또 다른 주제로 한국형 사회 정서 학습 교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열어보시면 저희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부분은 초저 1, 2학년용, 초고 3학년, 6학년용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지도서와 워크북, 파워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저희 중요한 내용이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이고요. 네, 교육부에서 국가 단위로 진행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지도서와 워크북을 사전에 꼭 한번 열어보셔야 하고요. 이후에 벌어지는 개인 활동하고 팀 활동할 때 선생님들이 코칭하시거나 또는 촉진자,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주실 때 늘 이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를 이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이 자료 다운 받으셔서 이번 강의하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은 지금 이제 내용들 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 그리고 마음을 조절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오해와 편견을 갖지 않는 부분을 이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되어 있고요. 한국형 사회 정서 교육에서는 흔히 얘기하고 있는 미국에서 얘기하는 사회 정서 학습과 달리 네 가지 영역을 잡았습니다. 자기, 대인 관계, 공동체, 마음 건강.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6개의 핵심 역량을 잡았고요. 사회정서 역량에 의해 자기인식, 자기조절, 관계인식과 관계관리, 그리고 공동체 가치의 인식과 관리, 마음 건강 문제의 인식과 관리. 그래서 이 부분도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그 한국형 사회 정석 교육 프로그램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한국형 사회 정석 교육에서는 계속 정신 건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신 건강이 조금 더 좀 불편하다는 입장이 많아서 마음 건강이라는 용어로 대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서에는 정신 건강으로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고 같이
같이 사용하셔도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세부 프로그램들, 목표, 주요 내용들을 안내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 수업 구성 단계는 어떻다라는 것도 지도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세부 의미를 꼭 한번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에서 교사에 제공되는 아까 노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지도서, 그리고 학생용 워크북, PDF와 HWP 한글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수업에 대한 PPT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학년의 프로그램의 중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소개하시다 보면 이 세부 내용을 주제만 읽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도 좀 종종 보이는데요. 이 세부 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온전히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강사 시간이나 배분을 좀 하실 때 PPT 또는 지도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 일부 내용은 보충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교수학습이 이 내용들은 지도서에 포함된 내용들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렇게 교수학습 활동의 개관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업 설계의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도서 안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해서요. 이 해당 차시에 꼭 지켜야 하는,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을 짧은 시간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부족할 경우나 아니면 좀 상시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위해서 이런 선택 활동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지도서 한번 숙지하셔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떤 역량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교사 참고 자료, 학습지 형태도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글 파일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출처, 동영상 관련된 출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파워포인트 안에는 어떤 저작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링크를 직접 넣진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참고 영상과 관련되는 리스트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희 아카이브에 들어가 보시면 사회정서 학습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쪽에 그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외에 다양한 좀 사회정서교육 전국 단위에 개발된 자료들 좀 포함시켜 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 강사님께서는 꼭 이 안에 네, 한국형 사회정서학습 교재 중에서 좀 시간이 없으시면 여기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초고 3학년에서 6학년 부분 한번 꼭 봐주시고요. 실제로 연수생들에게도 이 이전까지만 진행하고 나면 사실 와닿는 부분이나 인상 깊게 무언가를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소개하시고 선생님, 강사님들도 아카이브에 여기에 한국형 사회정서학습 교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고 한번 지금 다운 한번 받아주시고요. 거기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세요라고 꼭 시간을 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는 아마 강사 선생님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수생들이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고학년용을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조금 어떤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또 선생님들이 지도하면서 또는 평소에 학교 생활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공유할 수 있는 협의의 시간을 한번 주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6가지 핵심 역량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올해 교실 혁신 선도교사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학습, 정서 관리, 행동 변화의 연결고리 안에서 이것들을 길러줘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론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바바라 프레드릭슨의 확장 구축 이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생각과 행동의 목록을 확장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지적인 활동까지도 촉진시킵니다. 당연히 학습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이론을 잠깐 소개했고요. 네, 그래서 정서와 행동 변화와 학습 향상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서 관리는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정서 관리 능력이 학습 목표 달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정서 관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학습까지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정서 관리를 통해서 행동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학습의 향상이 되는지를 소개해 주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학습은 정서에 영향을 받고
정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행동의 결과는 다시 학습과 정서에 피드백을 준다. 정서, 행동, 학습이 서로 계속 유기적인 연계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각 부분을 한번 선생님들이 강조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학생 정서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코칭이 아닌 개인의 감정을 성장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정서 코칭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도달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서 코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정 코칭을 위한 5단계 활동을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아마 이 참고 문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도 감정 인식하기부터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기본적인 교사 선생님 수준에서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고 팀별로 한번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한 명을 좀 떠올리면서 짝 또는 모둠해서 이런 단계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주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은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실제로 어떤 과정을 칭찬해 주시고요. 그 과정 속에서 노력, 인내, 전략을 좀 칭찬해 주시는 과정이죠.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에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맞추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발적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요. 한번 선생님들도 아이의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동안 결과 중심의 피드백이 아닌 그들의 과정, 그들의 노력,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려면 저희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를 한번 팀 또는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활동도 필요하시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서 코칭을 위해서는 제가 그로우 모델 4단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 들어오면서 탐구 질문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질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문제 해결의 주체를 학생 쪽으로 조금 전이시키는, 이양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앞글자, 목표, 상황 평가하기, 다양한 가능성 고려하기,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그 앞글자를 따서 GROW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G는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근데 R은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네, 그리고 옵션의 O는요, 또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 그다음 W는요, 좋아. 그럼 우리 무엇부터 한번 해볼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학급 내 또는 지도하는 가르치는 아이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아이의 문제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GROW 단계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과정을 거쳐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보시고 짝 활동도 괜찮고 팀별로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반 사회 정서 지원 계획 수립하기인데요. 이제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평균을 통한 교육은 학생의 개별성, 학생의 주도성을 촉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의 정서 코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성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도입부고요. 선생님들 이런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우리 반 아이들, 선생님이 지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지금 여태까지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회 정서적 특성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 통해서 아이들이 무척 다양하다라는 개별 특성을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그냥 이론적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학생들의 사회 정서 능력, 성공 경험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성장을 지원해야 하고요. 그리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상태로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 그게 AIDT가 될 수도 있고요. 교사의 관찰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수집 분석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증거 기반으로 아이들의 사회 정서 능력과 성공 경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요. 이처럼 아이들은 되게 다양한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질도 다르고요. 정서 조절도 다르고 사회적 기술도 다르고 도전 태도도 다릅니다.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개인 활동입니다. 사례 탐색, 전략 조사, 결과 공유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고요. 사례 탐색은 개인 활동입니다. 선생님들이 반에서 또는 가르치고 있는 아이 중에 조금 관심 있는 아이를 한 명 고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아이가 될 수도 있고요. 좀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관련된 다양한 좀 질문을 한번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떠올렸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인지, 또는 그 학생의 강점은 무엇인지, 사회 정서적으로 어떤 성장을 돕고 싶은지, 뭐 구글 독스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패들렛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다양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셔서 한번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 되면 포스트잇 활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질문은 실제로 교사들이 이 정서 성장을 돕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개인 작업 방향에 중점이 되니까요. 꼭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선생님들께서 퍼실리테이터로 돌아다니시면서 보실 때도 이 부분이 잘 기술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전략 조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된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제가 사회 정서 학습에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었습니다. 뭐 생명과 관련된, 뭐 감정과 관련된, 또는 뭐 마음 단단 프로그램, 다양한 유니세프 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또 평가안에서 나온 진단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에서 나온 자료도 넣었거든요. 1순위는 이 자료 안에서 방금 선생님 개인적으로 선정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지, 특히 여기 사회 정서적으로 어떤 성장을 돕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외에 난 이거보다 그냥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뭐 활용 툴을 통해서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인터넷 자료를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구글 문서든 강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번 개인이 정한 아이 누군지 그리고 어떤 성장을 돕고 싶은 전략을 세웠는지를 개인별로 한번 이야기 나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팀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는 작업입니다. 점으로 아니라 조금 더 서로 실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이고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팀으로 각자 방금 전에 선생님들이 선정한 학생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런 개인을 선정했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또 재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팀에서 한 명의 아이를 한번 좀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별로 성장 방안을 각자 세웠는데 이제 우리 팀별로 추가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를 한 명 같이 골라보자. 한번 선정해 주신 다음에요. 네, 이런 질문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목은 통합적 접근 프레임워크로 사례 깊이 살펴보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한 명의 아이가 어떤 행동이 관찰되는지 주로 이것은 그 담임 선생님 또는 지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행동은 어떤 감정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리고 그 감정은 어떤 학습 경험과 관련되었을까? 과거의 학습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현재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학습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팀에서 이제 한번 그러면 우리 그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을까? 학습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정서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행동적으로는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를 팀별로 한번 전략을 수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립하신 다음에는 학급 전체가 각자 팀이 어떤 내용을 구성했는지를 서로 발표하실 수도 있고요. 뭐 갤러리웍 방식을 활용하실 수 있고 한번 공유해 주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개인별로 작업도 하고 팀별로도 작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 성장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업이 있을까? 또 어떤 학급 운영이 있을까? 그런 본인들이 떠오른 이상형? 뭐 이상향이라고 할까요? 그거 관련돼서 나의 1학기 수업 모습은 어땠는지, 나의 현재 모습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업이나 학급 운영에서 실제로 사회 정서 성장 지원과 관련돼서 좀 아쉬운 부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강사님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플랫폼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양하게 그냥 모든 별로 이야기 나누는 활동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네, 마지막은 한번 또 다시 정리하는 활동입니다.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성장 지원이 어떤 건지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만으로 무지개는 만들 수 없다. 개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 정서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또 하나 넣어봤습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모두 각기 다양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색깔을 빛내주세요. 라는 말을 넣었고요. 네, 탐구 질문도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서는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일반화한다고 표현하죠. 그 일반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각자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이 되면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리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탐구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하면서 개념 기반 탐구 모형을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네, 이런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 좀 주세요. 네, 수석님 감사합니다. 질문 네. 있으시면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픈 채팅방에도 수석님 들어와 계시죠? 네. 네, 이제 강의 오늘 워크숍 이후에도 강의별로 질문 있으시면 계속해서 그 오픈 채팅방에서 문의해 주시면은 네, 대응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녹화 영상 저희가 올릴 거니까 다시 또 반복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올라오는 거 없으니까 이어서